시간에 저한테 배웠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도와줬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지난 7월 30일 날 제가 좀 체험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장이 꼬이고 유착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1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지난 1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귀한 체험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예를 제가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오늘의 강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중에 여러분께서는 9개 강좌를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번에 들으신 강의가 각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현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느냐. 인간은 100세씩 살아고 많이는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과학, 문명, 의료 각 분야가 아주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대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김석준 이사님께서 이제 웰다이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죽음 지휘의 필요성이 뭐냐. 왜 우리가 죽음을 그냥 당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죽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맞이하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내버려 두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종되고요. 죽음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우리 문화가, 우리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준비한 것만큼 값어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노인병과 예방, 그 다음에 오목의 인생이라면 5가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복이 입장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삶과 외다이다. 그리고 IT 문화 외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흔적을 남길 때 여러분의 묘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현대 문명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어떠한 분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여기 그 무덤이 흔적으로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거야 뭐냐? 치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무서워요? 중풍병 무섭죠? 중풍병. 치매가 더 무서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해. 그렇잖아. 치매는 정신수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상하다. 저 사람 자신은 아주 추하게 의지가 없구나.
치료해야 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9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잘 죽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9번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제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을 내가 당하지 말고 준비해서 맞이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네. 아마 얼른 뭐라고 대답을 못하실지라도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는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누구에게 보람도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존엄한 죽음을 배운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 육체 속에서 영혼에게 빠져나갈 순간까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종을 어떻게 막아요? 인종이 뭐예요? 내 몸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끊어지는 순간까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요즘은 그냥 시간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 안방에서 아랫목에서 자녀들이 돌보는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병들면 나오니까 무조건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어찌할 수 없어.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거의가 다 중환자 병실을 들어갑니다. 중환자 병실을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고생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로 존엄하지 못한 죽음을 알게 되면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존엄한 죽음이 뭐냐? 우리가 죽을 때 인간답게, 사람답게 기계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짐승같이 죽지 아니하고, 인간은 만물의 노라고요. 영장이라 해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마치 금수와 같이,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죽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편안한 죽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원하죠. 죽을 때 떨면서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죽지 말아요.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죽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잠자듯이 만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 잠자다 갔다 올게 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영문에 들어갔어요. 영면에 아주 더하실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안한 죽음. 그러면 반대는 존엄하지 않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 힘들어. 그러면서 편안히 잠들지 못해.
왜냐고 하면 저놈한 죽음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는. 그 다음에 저놈한 죽음은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저놈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놈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놈하지 못하는 뭐예요? 고통과 원한을 품고 상처를 만나라고 하면 그 죽음은 저놈하라고 나올 수가 없대요. 왜? 에휴, 그놈의 영감 잘 키웠어. 에휴, 그놈의 새끼 잘 키우셨어.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야. 한을 맺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놈한 죽음을 다 생각하고 원하는 줄로 좀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폐를 바꾼다든가 대장을 바꾼다든가 위를 바꾼다든가 심장을 바꾼다든가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체 기능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생명을 1년이고 2년이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아직도 뭐라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치료하면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인간으로서 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폐를 바꾸고 대장을 바꾸고 위를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 연명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연명 치료를 받는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병상에. 병상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의 과정은 특별히 뭘 합니까? 인공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한다든가 의술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명치료의 과정에서 각가지 동원돼서 각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들은 모두가 다 기계나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해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가진 고생 다 시켜가면서 뭐하래?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이야. 뭐해? 그래가지고 다 그냥 주변 사람들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세요?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세요? 그래서 재산을 다 그냥 그동안 내 평생을 얼마나 모았던 거 다 없애버린 거야.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연명치료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명으로 고통을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한 죽음 말씀드렸으니까 저놈한 죽음은 뭐라고요? 육체적으로 편안한 죽음, 고통과 상처 없이 치유, 마음의 걸림이 없이 인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명치료는 뭐냐? 연명치료는 뭐냐? 연명치료에 대한 대안은 뭐냐?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불필요한 고통을 뭐야? 가중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완화치료라는 거야. 완화치료. 통증이 심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요 3일 동안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구구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치료가 뭐냐? 완화 치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해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해요. 그게 또 가능하다고. 저도 이번에 그 아픔을 견디면서 완화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완화 치료라는 이런 말은 연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중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일생에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일생에 발생했던 상처를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병실로 가야 되냐? 호스피스 병실로 가는 게 좋아. 따라서 해야 돼요. 호스피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로 알아. 죽기 위해서 호스피스로 가는 줄 안다면.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호스피스가 우리 여기 성모병원에도 있고 여기 서울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호스피스는 반드시 죽음의 환자만 가는 곳이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회생에서 나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사실상 값어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완화치료 내지는 호스피스 병실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것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하실 때. 우리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웃으시면 누구라도 좋으시니까 좀 나오셔서 이걸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이것도 한 장씩 나눠주세요. 한 장씩 나눠줍니다. 여기. 아니, 하나씩. 그걸 받으시면서 영상을 보세요. 그 종이를 받아보시고 영상을 보셔요. 그 용지 한 장씩을 받으시면서 볼펜과 올라 이걸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영상. 세상 이만큼 잘 살아왔으면 모든 것에 고마울 뿐 고마움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내 의지로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의사 상태에 있을 때는 정국되는 수준에서 약 6개월 동안 치료하다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자연사 하도록 해주십시오. 언제 처음으로 전화를 쓰시게 됐습니까? 한 10년 우리 동료
비극적인 삶이 그렇게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박승철씨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한없이 살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썼습니다. 저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이 생명이라는 하는데 그게 나를 나 같으면 그게 하는 쓰셔놓고 딱히 왜 무슨 일이세요? 왜 성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 좋죠? 왜 삶을 더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앉았던 자리에 학생 때 박수 치면서 나가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프신데 어떻게 병원을 안 가요? 그럼 병원에서 이게 뭐 기관차로 해야 되겠습니다. 심장 소생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러냐고요. 그럴 때 본인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깨끗이 가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 한 가지만 부탁을 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가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글쎄요. 안 닮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잠자리는 커튼 거예요. 이게 깜빡하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1월 6개월이고 7월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셨어요. 밤도 안 누웠어요. 내가 분명 절대로 연명치료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 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생명줄만 붙어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욕이다.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고생이다.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영상을 잘 보세요. 하나씩을 잘 쓰시면서 잠깐 바람 좀 쏘이게 올게 그러고 나가셔서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옛날 친구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한 4개월을 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네, 마지막 알고 있었고요. 네, 알고 있었죠. 사진 찍자고 모였을 때도 저희들이 많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에 하나의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조금만 하시고 그렇게 생각 조용히 하셨어요. 아버님 이제 산업치료를 안 받으시고 하시는 정도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2, 3년 문제가 있었죠. 제 교회에서 딸내미로서 아버님의 그런 결정을 좀 이렇게 완료하거나 했죠. 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하고 가셨어요. 오랫동안을. 선생님 생각은 좋은 애 저는 아버지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마지막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의료 연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이것을 보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나 손명세는 명료한 정신상태에서 직접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서 보면은 내가 특별한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요 병원에서는 그분이 그런
치료에 관한 것들을 중간하는 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미리 써놓는다면은 그 병원 현장, 의료 현장에 있어서의 고통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총 지금 몇 분 정도예요? 저희한테 보관을 해주신 분들만 8,600여 분입니다. 저희들 평생을 잘 살려면 마지막에 큰 고통 없이 잘 죽어야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몇 년, 아니면 몇 달이라도 엄청난 고통하에 죽으면 본인도 그때 그거 평생 고통을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자식들한테 보이는 거 이런 것 등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랑하지가 못하면서 환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또 경제적으로 이걸 완전히 피해를 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건 아니다. 사실 의향서를 어떻게 누가 먼저 쓰셨습니까? 제가 쓰셨어요? 근데 몰랐지. 하고 와서 그게 얘기하는 건. 그 처음에 이렇게 쓰실 때 보면 어떤 아유, 하고 되죠. 자제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냥 말하지 못했지. 그래서 좀 그래도 현실은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 연명치료 하면 그래도 더 살 수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사는 분들은 왜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아니, 딱 난그 며칠 더 사는 살 며칠이라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안 사는 것만 가지고 왜냐면 그때서도 고통을 수반한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싸여서 참 이 가지는 가정에서 이게 좋아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마지막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는 어떤 거예요? 병원에 이제 수술을 2년 5개월인가 전에 받았어요. 위 장자한테 위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손을 써야 될 줄 몰라서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로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고 사인했죠. 제가 어디서? 여기에 봤어요. 여기 와서? 예. 그렇게 그래도 뭐 살려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고통 속에 있어보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가족도 다 한번 인터뷰해보세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거보다도 저는 뭐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해보게 될 것 같으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인간은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들의 그 고통, 아픔을 덜어주고 편하게 가게 하는 게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그 존엄성, 그걸 존중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병원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써놓으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주고 무의미한 양육치료를 지양하면서 필연적인 죽음을 맞는 개인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써오게 되면 여러분이 쓰신 그 용지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양식이 좀 바뀌긴 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연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 양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부분 판결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옥경 할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병원식의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작년 5월 28일 날 이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모임을 지금 전개시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걸 해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연명치료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한 달 동안에 드는 치료비가 평생 치료비를 안 먹어요. 왜? 살이라는 건 각가지 의료기술 다 동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7개 최대한 많은 걸 걸어놓다 보니까 심장, 당뇨, 또 여기서 대장 이걸 하다 보니까 명치부터 해서까지 다 쪼개놓고 이것을 치료하려면 연질인데 그 연질이 돼버리니까 합병이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수십 번 여러 개를 걸어놓더라고요. 하나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연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지는 못해요.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건 뭐냐? 사전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정신이 또렷하고, 내가 건강이 좋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병 들어가지 않으면 병은 그것 때문에 쓰는데 지장이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라는 말은 뭐냐?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의학적,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원하는 치료가 뭐냐? 원하지 않는 치료가 뭐냐? 누가 정할 것인가? 누가 나한테 하라는가? 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내가. 따라서 내가 오른손 한번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이거 드시라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네, 내가 죽고 사는 걸 내가 정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정합니다. 예. 그래서 의향서 작성의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몸에 대한 정직한 표현입니다. 자기 육신에 대한 정직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향서 작성 사실을 친지, 가족, 의료진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어디다 감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은 가능하냐? 당연하죠. 취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취소할 때는 취소했으면 써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변경도 할 수가 있고 써놓고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찢어버린다고 그거 뭐라 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작성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는 데다가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거나 이럴 필요 없다니까. 아들들에게도 보여요. 근데 가능하면 이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아들과 같이 하는 게 좋아. 같이 하는. 그래야 다른 의견이 없어져요.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작성해도 엄마 혼자 작성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준행을 안 해요. 안 하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나를 키울 수 있고 나를 낳으신 엄마가? 그게 자식의 돈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돈이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부여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에서 작성의 원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길게 쓰는 것도 없어요. 표시만 하는데 이제 펴놓으세요. 펴놓으시라. 펴시고 의학에서 작성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실 수 있는 분들은 군데군데 가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양식에 보면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양식이.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양식을 보세요. 양식을 보면 나 그래가지고 바로에다가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쓰세요. 찢어버려도 되니까 일단은 써보세요. 자기 이름을. 못 쓰시는 분은 옆에 사람이 써드리세요. 못 쓰시는 분은 옆에 분이 좀 써드리면 됩니다. 쓰실 수 있는 분은 써드려요. 이름을. 네. 거기 저 하얀 데다가 예. 나는 홍길동은 나 이명자는 나 김순자는 자 이름을 쓰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직접 이 사전 의료의사를 작성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나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 의료의사의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라도 이 사전 의료의사를 직접 변경하거나 철회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의식이 불명되거나 내가 정신이 없을 때에 내가 이걸 평소에 작성해 놓으니까 존중해 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썼다가도 지워버릴 수가 있고 찢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11월 15일에서 생각도 안 나네. 11월 15일. 만약에 글을 쓰실 수가 없으신 분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적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크게 일본어로 적용식이라고 나오죠? 적용식이. 그래서 그 적용식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과 정신 상태에서 이 사전 의료의학의 뜻을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아니 나는 95라. 무엇을 아이라도 것도 다 잊었고 어저께 하나는요. 하나는 내일입니다. 내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 뇌경에 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질병의 말기입니다. 예를 들어 중풍의 말기라든가 암의 말기라든가
호흡과 체온 유지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는 원합니다, 원치 않는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의 뜻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연명치료를 받지를 않겠다고 한다면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좌측 공란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원할 때는 원합니다라고 하는 데다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비장치, 강신제와 승합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체외순환 등 연명치료를 통해 혈액순환과 호흡 기능 등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전장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로 뭐라 그랬죠? 연명치료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것만 때문에 그거를 다음 넘어갑니다. 3번 그 다음 페이지 옆에 장 대리 지정입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작성된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이 할 거냐 딸이 할 거냐 순위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순위대로. 그리고 사전 의료의학서 보관 방법입니다. 보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시고 여기 보세요. 하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셨잖아요. 작성하신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되 이 조그만 거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의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든가 수첩에다 끼시든가 그 다음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이거는 소지품을 꺼내먹어야 되잖아요. 꺼내먹어야 되면 아 이분이 이것을 작성해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양식에 따라서 요걸 양식에 따라서 써가지고 요건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보관 방법 5번이고 마지막에 그 외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마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글을 다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면 내가 해드릴 수 있지만은 이건 따로 한번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내가 오늘 이걸 교육받았다. 그리고 자식들과 모여 앉아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작성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시도해서 이것을 쓰시게 하실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요 작성하는 것만 가지고 다시 몇 분 동안이라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사전 의료 의학자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했으니까 마지막에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좀 봅시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을 하면서 회식사로 국회에 대한 썼어야 되는데 병리하니까 잠깐 써보세요. 자, 모든 하시는 분 앉으셔도 되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배우심으로 오동선을 이제 왼쪽에 비치는 거 아시죠? 다 같이 국회에 대한 경애. 바로 애국가. 우리가 이때 애국가 한번 불러보지 언제 불러봅니다.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외한 사랑 외한으로 깊이 보존하세.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번에 역출한 동안에 우리가 교육했던 원고 결과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명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 여자가 49명입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90세가 70세가 이상이 10명, 그 다음에 80세 이상, 까지 2명으로 55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잘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3사람만 뽑아서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리로 한 분씩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정신. 자, 세 번째 최평임. 여러분이 다 열심히 나왔는데 다 상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 상 받은 같이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이런 교육제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때 더 많이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 단장에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이 좋은 강의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네.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시면 됐고요.
10주 동안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쓰고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 강사님들 앞에 감명받았어. 참 이렇게도 내 노후를 보람있게 사시는구나.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가리고 닦으셨던 실력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구나. 또 오늘 보니까 선물도 또 열심히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잘했다고 또 선물도 주시고, 동요물과 애국가도 부르니까 저도 갑자기 또 애국하는 마음이 더 생기네요.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강사님께 우리는 감사하다 박수에게 쳐드릴 게 없어. 우리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내일 다행히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내일 다행이고요. 우리는 몰라.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그 날짜와 시간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 이를 때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남은 자손들에게 어떻게 잘 내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있네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것도 아름답다. 이 글귀가 오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 그것이 이 땅이 됐던 지금 이 복지관의 의자가 됐던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우리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향기를 풍겨야 되겠구나.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종합사회복지가 너무 좋죠? 이번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주면 생일인데 복지관 24주년 정성껏 또 모아주신 그 후원금 가지고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할 거예요. 그날도 다 오시기 바라겠고, 너무 행복해. 우리 복지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 행복해. 제가 행복해. 그러니 어르신들도 기쁘시죠? 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강사님들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후원자들 마음속에, 자원봉사자들 마음속에 다 좋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저기 밖에서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럴 필요 전혀 없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복지관이 이 지역사회에 영원히 자리매김해서 어르신들이 이 자리를 떠나고 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어른이 되잖아. 나이가 들어서 또 이 자리에 앉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된 좋은 소식들을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런 복지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시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 감사 시간에 특식을 좀 제공해 드렸으면 생각하는데 참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그저 약속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특식이랄까 뭐 빵을 나오고 우유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순서를 이제 마무리치면서 오늘도 보니까 준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빵따라는 거라고 빵빠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신 식사를 말씀하시며. 네, 우리 강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외래문화연구원에 우리 강사님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 좀 앞으로 좀 다 나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들도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앉아서 식사하실 분들이 이렇게. 그런데, 네,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신 모든 경험들을 정말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박수밖에 쳐드릴 게 없잖아, 그죠? 우리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또 평가회가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되시면 감사하다고 좀 해주세요.